저희는 네이밍을 맡았어요. 근데 처음에 뒤편을 봤더니 네이밍 뒤에 BI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고 제작도 하고 있긴 한데 BI라는 개념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그걸 들으시는 분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름 이렇게 지어진 이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전 민요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강강수월래가 있죠. 아리랑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후세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겠죠. 저희가 만들고 싶은 이름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장난이라는 건 제가 일을 해보니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제일 좋은 시작은 그 사람이 제가 뭘 던졌을 때 미소를 지어주면 시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장난할 때 미소를 한번 짓는 것처럼 저희가 툭 던졌는데 웃음이 피식 나오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어서 구전 말장난이라고 저희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춤춰야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해봐요. 그냥 스티브님 해주세요. 네. 저희는 성수동을 담당을 했고요. 앞서 예시하신 것처럼 이걸 좀 순서를 뒤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갔다 왔던 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일단 저희 조 주제 먼저 발표를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PPT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에너지가 끝났어요. 여기가 다예요, 사실. 그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거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오케이, 또 주황색, 네, 의도한 대로 또 잘못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귤바라는 유기농 프리미엄, 좋은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귤을 짜주는 주스 카페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다 안 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주도는 귤이 많아요. 다 아시죠? 네. 저는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네. 서울 사람이고요. 8년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제주도에서 동쪽에 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단어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성산일출봉.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귤이 안 나는 곳이에요. 하지만 1년 365일 귤을 엄청나게 먹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귤을 쓰레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주분들은 귤을 드리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제주도에서 문제가 뭐냐면 망감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포커스가 항상 맞춰져 있어요. 굉장히 제주도를 대표하는 로컬 푸드임에도 불구하고 제과공이나 어떤 걸로 뭔가 디저트나 이런 걸로 하기에는 귤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요. 이 독자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향유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이디어 자체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농민들은 그냥 주스를 짭니다. 근데 제가 농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 정도로 되게 이슈가 커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스를 짜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 주스를 짤 수 있는 귤도 나눠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귤은 어떻게 하느냐? 버려야죠. 굉장히 유통기한이 또 짧은 원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봤어요. 버리는 걸로 뭘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철학을 귤을 귤답게 좀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귤을 줄 때 싫지 않고, 제주도에 와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가끔 경험하실 수 있는데 귤 시즌에 가시잖아요. 어디를 가도 귤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어요. 그거 디스플레이 아니고 가져가시라고 둔 거예요. 근데 잘 안 가져가시죠. 네. 그만큼 귤이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귤답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해봤고요. 단풍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르치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귤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꿈꿔봤어요. 지금은 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쓰레기가 되죠. 그러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귤국에 이름을 드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저희 네이밍은 귤바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의 에센스는 귤바텐더인데요. 제가 아까 제가 의도한 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의 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가 아니에요. 맞기도 하죠. 네, 소통하는 공간. 그 바라는 영어를 검색을 해보면 뭐 기다란 네모 바에서 대화를 나누는 곳,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의한 바는 나 아이유 바야. 나 방탄소년단 바야의 바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덕후의 느낌도 있지만 요즘에 오덕후라는 이름이 덕후스럽다가 옛날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갖춰져서 저희는 요 바, 커스터마이징, 소통, 경험 4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코어를 나눠봤는데 바에서는 지금 이 귤 바텐더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티브님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저희 코어는 셀프파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자, 느껴지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지금 거의 애드립이에요. 이것도 거의 저희가 밥을 안 먹고 만든 거라 제가 좀 버벅거려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이 귤바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실 수 있느냐? 셀프바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단어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죠? 내가 스스로 해먹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가게마다 귤이 있다. 그거를 스스로 착즙을 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해서 거기다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되게 악순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요거는 작은 이벤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귤바를 이용하실 때 그냥 귤을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귤을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의 타겟은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족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생각보다 제주도엔 별로 없어요. 끼깨박 테디베어를 보러 간다던가 키티를 봐야 되는데 곰이랑 고양이는 굉장히 진료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해보고 싶고요.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귤 와인을 만든다던가 저렇게 블라인드 품종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주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거 준비해봤는데 저 블라인드 품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거에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넘겨주시면 저 바는 아까도 제가 오덕후의 덕후스럽다. 나는 누구 바야의 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거는 전문 농부님들이십니다. 혹시 제주도에 귤이 시즌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주도 귤은 나는 시즌이 따로 있어요. 그럼 저희가 맨날 먹는 밀감이라고 하는 귤 있죠? 그 귤은 1년 365일 나와요. 하우스를 포함해서. 하지만 저희가 요즘에 고가로 사 먹는 특수 감귤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죠? 뭐 있나요? 한라봉? 제주도 안 가시나 봐요. 천혜향? 레드향? 네, 황금향. 엄청 많죠? 그런 특수 감귤들은 자기들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물만 재배하는 농부님들을 모셔다가 저렇게 시프트 제도로 근무를 시켜서요. 사람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본인들 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직접 착즙도 해주시고 아까 그 앞에서 누룩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브랜딩도 해주면 어떨까라는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귤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실 주스만 팔아가지고 수익이 날 수 없어서 그거에 관련된 굿즈를 파생상품을 만들면 너무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과일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소품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귤 베리에이션과 시프트로 나눠봤고요. 나머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자 여기는 소통 부분인데 아까 저희가 타겟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시게 되면 제주도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제주도가 1년에 비가 거의 반 이상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7개월 정도 비가 와요.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쨍한 날씨에서 넓은 들판을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주도 관련 검색어가 뭐가 있냐면 비 올 때 가기 좋은 곳이 있어요. 특히나 아이가 어릴 경우에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실내 공간도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오셔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주고 싶죠?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QR 실명제라고 해서 그 귤마다 뭐 QR을 붙여서 뭐 농부님의 이야기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재미 요소로 넣어서 그렇게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원귤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는 일본 고서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귤에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자나 감자 이런 게 귤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라봉, 천혜향까지 굉장히 다양한 귤의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들을 사인의 형태로 좀 작은 미니 귤 박물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제주 와서 아이들과 먹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소통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커스터마이즈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주력으로 믿는 건 귤 달력이에요. 아까도 반응이 좀 신선하셨죠? 네. 귤이 시즌이 있다라는 얘기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주도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나 이거 그때 사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다음에 가서 또 사야지. 근데 원물일 경우에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뭐 레드킬이나 한라봉,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시즌에만 나옵니다. 그 시즌이 아니면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이런 귤 달력을 제작을 한 다음에 정기구독이나 아니면 그걸 관련해서 파생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귤 달력이라는 걸 좀 제작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여기 지금 세프탭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희 술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맥주에 가면 펍을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스를 드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행복하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나는 귤바야 라는 전문가들이 설명도 같이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재미있는 체험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아까 앞서 로고처럼 로고의 컨셉이 누가 봐도 펍이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와 맞는 인테리어도 가능하고 그거에 재미있는 요소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끝났네요. 네, 그래서 저희 귤바는 저희 귤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저도 되게 속상한데 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조 이름을 따라가는 건지 만나서 말장난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 지금 장소도 사실은 다 못 들어가가지고 손님 없는데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도 말장난하다가 PPT 만들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장난이 계속 돌고 돌아서 그 안에서 브랜딩과 저희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의 귤바 발표를 마치고 저희 성수동 갔다 온 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첫 번째 필수 방문지가 이제 텅플래닛이었어요.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전 솔직히 좀 괴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가시면 100개의 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저희는 성수동을 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인더스트리얼해요. 거기가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무슨 브랜드 업체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사실은 더 넓게 찍고 싶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여기 왔었던 모든 장소를 다 웨이팅을 했어요. 한 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성수동이 이렇게 힙한지 몰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어둡긴 한데 이 플레이트 있죠? 혓바닥 모양이에요. 네. 넘겨주시면 요 뒤에 스카프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뭐로 그려진? 혀가 그려진. 네. 그래서 굿즈 판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음료 판매도 하고 계시는 곳이죠. 근데 저희는 네이밍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텅플래닛이 무슨 의미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이 안에가 공간이 좀 텅 비어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빽빽한 거예요. 그럼 그 텅의 중의적인 표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우주 공간인가?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텅플래닛 검색하면 굉장히 힙한 곳이에요. 특히나 뭐 부제가 붙냐면 카페 마니아들이 꼭 가야 되는 카페거든요. 근데 공간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브랜드 네이밍으로는 일단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잊어버려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았지만 반대로 정말 난해합니다. 벽에 막 가발도 붙어 있고요. 화장실을 찾을 수 없어서 화장실 표기를 굉장히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했고. 하지만 이름으로 봤을 땐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텅플래닛이 필수 방문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분이셔서 이거는 필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대림 창고를 갔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검색을 했더니 여기가 이제 일종의 성수동의 랜드마크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이 그렇게 힙해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되게 익숙했던 공간인 게 제주도가 지금 도시재생을 한다고 이런 창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되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공간이 주는 이미지보다 저는 그 공간과 대림 창고가 굉장히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림 창고? 작은 공간인가? 창고인가? 근데 들어갔는데 그 넓이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임팩트는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릴 것 같진 않아요. 공간도 잊어버릴 것 같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연결을 한다? 그건 좀 퀘스천 마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런 공간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저희 노인 인구가 늘죠. 네, 건물도 노인 건물이 많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모든 분들이 힙하고 예쁘게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전문가의 몫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조금 충분히 롤모델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생각은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저렇게 제가 유치해본데 대림창고는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고 명을 바꾸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한 표를 준 공간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게 필수 방문지라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아쉽게도. 네. 자, 그리고 아까 앞서 5,9번 나왔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갔거든요. 왜 갔냐면 웨이팅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갔어요. 네, 가깝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혹시 내일 드실 분들은 군만두면 드세요. 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군만두 맛집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갔을까요? 저희는 공간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그거 제일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희는 네이밍을 맡았으니까 이름이 되게 궁금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이거를 찍은 이유가 있어요. 간판을. 숫자 5와 숫자 9죠. 근데 저희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5, 9지? 저는 그랬어요. 59년생인가? 네. 어떤 생각이 또 유추가 되세요? 네. 네, 정답입니다. 여기 59번지예요. 5-9번지인가요? 네. 근데 이런 약간 너무나 설왕설래한 이야기들을 잠재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주는 힘과 그리고 네이밍 그리고 이제 군만두가 잘 어우러져서 저희 조는 굉장히 만족하고 다녀온 곳이었어요. 네. 이건 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방문지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성수동이 아닙니다. 네. 을지로예요. 네. 그 인덱스 캐러멜이라고 아까 다른 조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제 사심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네. 저는 이제 뼛속까지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였어요. 사실 여기 있는지 몰랐거든요. 지나가다가 정말 이거 왜 찍었냐면 정말 손바닥만하게 로고가 박혀있어요. 이 깜판도 없고요. 근데 제 눈에 쑥 들어왔어요. 왜냐면 사랑했던 브랜드라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 봐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인덱스라는 곳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여기는 수제 캐러멜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사랑했던 이유는 좀 철저히 업자의 마인드인데 이걸 이렇게 상자 구비하시려면 싸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단가가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기에 굉장히 감탄을 해서 여기를 사랑하게 됐는데 가서 여기 저도 캐러멜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를 다 나눠주세요. 포장이. 왜일 것 같으세요? 왜 인덱스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진에 넣었어요. 인덱스가 뭔지는 아시죠?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뜻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연상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다이어리 아니면 책, 목차죠, 목차. 근데 이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덱스라는 거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정리를 해둔다는 느낌으로 본인은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본인의 인덱스 캐러멜을 먹는 그 순간을
자신의,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인덱스를 좀 해줬으면 마음에서 이걸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모든 디자인이 인덱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필수 방문지 리스트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네이밍과 로고에 대해 필수 방문지라 생각한다. 네, 필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실 이거를 발표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저희가 어제 저녁을 6번 퇴짜를 맞았어요. 이 두 분은 웨이팅 마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더라고요. 그게 뭐야? 네, 웨이팅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수동 진짜 힙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을 못 먹을 뻔했는데 소문난 성수 감자탕이라는 곳을 멘토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자탕을 좋아하긴 하지만 굳이 성수동까지 와서 감자탕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네이밍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네, 도착을 했더니 여기도 역시나 줄을 서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무슨 얘기 했냐면 돈을 정말 많이 벌겠다. 네, 장소가 넓고 회전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서 먹으면서 네. 말장난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말장난의 필수는 술이죠. 네, 술을 먹으면서 전혀 오늘 해야 되는 뭐 브랜드 휠이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감자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나중에 먹고 나서 계산할 때 봤더니 3대 천왕이 나왔더라고요. 3대 천왕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맛있는 감자탕이었고 이거는 왜 선정을 했냐면 브랜드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감자탕집은 감자탕만 맛있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제 마음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못 가겠지만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혹시 필수 방문지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아쉽게도. 네.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네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어저께 정말 열심히 말로 장난을 좀 해봤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